부지런히 살아야 돼. 어? 너무 행사들이 많고 해가지고 학교마다 고등학생들은 좀 적은 건 모르는데 이제부터는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자,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뭐 오늘 그리는 게 좀 편하겠죠? x분의 y 식일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겠죠? 얘를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해석을 해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해석. 아, x분의 y면 얘는 뭐다고? 기울기라고요. 기울기. 무슨 기울기? x, y라는 점이 있으니까 x, y를 하나 뽑고 또 하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0과의 기울기야. 그럼 도형을 그려놓고 어느 정도 어느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게 좋겠지. 자, 중심이 마이너스 1,0. 얘는 좀 기울기니까 비율에 맞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기울기니까. 기울기는 우리가 항상 기준값이 있죠. 수평선이라는 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3,0은 이쪽 점이네요. 이쪽 점에서 마이너스 3,0은 아마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비율로 보면 좀 더 크게 그렸어야 되네. 그랬을 때 원 위를 뭐가 움직인다? 점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렇게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점이. 왼쪽 점 마이너스 3,0은 고정이고 이렇게 돌다 보면 그거의 최대값. 우리가 해석하기는 기울기로 해석했으니까 기울기 최대값은 이쪽 접하는 상황이 있다 이거죠. 접하는 상황은 식보다 그림이 더 빠릅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식이 안 보여. 알았어요?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식으로 풀어야 돼요. 뭐만 원하고 있어? 기울기 원하고 있지? 이 길이 얼마입니까? 2이고 이 길이 얼마죠? 1이죠? 이 길이는 루트 3입니다. 맞죠? 그럼 기울기는 얼마다? 그렇지. 루트 3분의 1이라 했죠? 루트 3분의 1 바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식이 등장을 했을 때 뭐 보통은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했을 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해석적인 방법이야. 뭐라고? 얘를 식을 해석을 했죠? 두 번째 방법은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잘 해석이 안 돼. 그럼 얘를 뭐렇게 놓으면 되냐면 얘를 K라 놓고 풀기 시작하면 됩니다. K라고 놓고 풀면 돼요. 그러면 얘를 식을 정리하면 Y는 KX 플러스 3으로 식이 정리되고 우리는 이 식을 알고 있잖아. 이 식이 뭐야?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 됐습니까? 그런데 이때 XY는 원위의 점이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하고는 다시 원위를 지나는 점 XY가 있고 원위를 지나는 점 XY가 있고 마이너스 3,0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원 위의 점 XY가 있고 직선 위의 점 XY는 당연히 똑같은 XY지. 이 XY 가지고 식을 뽑았으니까 똑같은 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교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말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 도형과 이 도형을 어쩐다고? 교점이 발생을 한다. 교점이 발생. 교점이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부터 가능하다? 얘가 접하는 것부터. 그러면 식을 구할 수 있겠죠. 접하는 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네요. 중심에서 거리로 접하는 상황부터 접하는 상황까지 범위로 등장하면서 질문은 누구냐? K의 최대값입니다. K의 최대값. K가 의미하는 건 뭐다? 기울기다. 그러면 기울기로 이 점을 지나면서 원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선 중에 기울기가 가장 큰 값을 원하고 있다. 알겠어요? 약간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하는 방법. 해석이 되면 그 해석으로 풀고 해석이 안 되면 K를 놓고 이를 도형을 그려가지고 교점이 발생하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중요한 기술이야. 다음 23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우리가 이제 도형의
교점을 지나고 하면 식을 바로 써야겠죠. 요 식입니다. 이제 요 식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게 돼 있어요. 직선이든 원이든 다른 도형이든 무조건 나오니까 식을 예를 이렇게 적을 때는 일반형으로 적어야 되니까 3을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적어야 됩니다. 가로를 풀어도 되고요. 현재는 아직은 안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연산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로를 푸는 게 맞겠네요. 교점을 지나고 문제는 X축에 접하는 원입니다. 원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상황인가. 2,3 반지름이 3 2,3 반지름이 3 4,1 4,1 반지름이 3 뭐 이 정도 원인 것 같아요. 오, 틀렸네요. 앞에 것이 루트 3이네요. 반지름 루트 3.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상황 판단만 한 거야.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난다. 지금 현재 X축이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 Y축은 필요해요. X축은 확실히 필요합니다. Y축은 필요한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X축이 접한다.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어떻게 있을까요? 두 개가 있나요? 이쪽에 하나가 있겠죠.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X축이 접한다고 하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X축이 접한다고 하면 식을 X, AX-Y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B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주의사항은 딱 한 가지가 있죠. 위치를 판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중요한 거야. 현재 저면 중심이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있다는 것은 이 B가 양수이겠고 그 위쪽 그 B의 길이가 반지름 되겠다. 이 식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쉽지 않겠죠. K 때문에 꽤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쓸 거야. 우리가 원하는 원은 어떤 원이야? X축에 말도 안 되는 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하는 원은 X축에 접하는 원이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초록색 원의 원식이 이거예요. 근데 이 식은 어쩐다? X축하고 접한다. X축과 접한다. 라고 풀 거라고 이제.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얘는 필요 없고 요 식이 어쩐다고?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있다 이거죠. X축과 어쩐다? 접한다. 우리가 접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구했지?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지. 근데 X축은 누굽니까? X축은 누구야? X축은 Y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식에다가 Y에다 0을 집어넣게 되면 Y들은 다 사라질 거고 X만 남으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 나오겠죠. 식이 많이 죽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판별식이 0으로 푼다 하면 K값이 두 개가 나오겠다.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그듭 연산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꽤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K가 나오면 집어넣고 두 개 집어넣어서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중심을 찾고 거리를 구한다. 이 연산은 좀 길다고 했습니다.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X축과에 그러면 교점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교점이 나왔다. 접한다. Y축과 접한다.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럼 왜냐면 요 문제는 사실 이 틀이 중요하긴 한데 실제 이 틀보다 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넘어가기 위해서. 알겠죠? 다음 28번이고 29번 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원 마이너스 1,5를 지나는 원 했으니까 문자 하나가 죽었습니다. 일단 하나 죽었어요. 이것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현재 보이는 것은 확실히 보이는 것은 지금
y좌표가 2네요. 2. x좌표는 보이지 않고요.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얘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아직 몰라요. 뭐만 보여? y가 얘가 2인 것은 보인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는 보이죠?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y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에요. 여기가 어쩐다고? 4루트 3이니까 우리는 피타고라스 이 길이가 얼마? 2루트 3. 중심이 있을 거고 이렇게 놓여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점에 무슨 좌표가 나와? x좌표가 나올 거고 주의사항은 오른쪽과 왼쪽은 주의해야 되고 현재 a니까 마이너스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중심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이 점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름 길이는 뭘로 표현될까? a, b로 표현되겠는데 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b는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요 식도 뭘로 표현될 것이다? a로 표현될 것이다. 이해됩니까? 자, 원에서 현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요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고 생각해야 돼. 원에서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다 이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지? 그러면은 원의 반지름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근데 이 문제는 역으로 나온 거고요. 알겠어요? 이걸 두 개를 통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문제는 거꾸로 얘가 나왔고 얘는 문자로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 30번. 자, 30번은 이런 거야. 자, 여기를 잡았고 하나 고정을 시켜놨고 예, 고무줄인가 보네요. 고무줄을 여기다 묶은 거야.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끈에 3등분 된 점에다 점을 찍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늘리다 보면 3등분 점도 달라지겠지? 그럼 우리는 어디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만 보고 있어야 되냐면 지금 그림은 잘 안 나오겠지 사실. 따라 움직여야 되겠지? 따라서 움직이니까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면 그 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원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 정도에? 그러면 원은 점이 몇 개 필요해? 원은 점이 몇 개 필요해? 점은 3개 필요해. 원의 점은 3개가 필요합니다. 일반형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ax 플러스 by 플러스 c야. 점이 3개가 필요합니다. 헌데 점이 2개만 주어져도 되는 원이 있어요. 2개 어떤 점? 원 중에 3점이 주어져야 돼 일반적으로는 구할 수가 있어. 헌데 2점만 주어져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냐면 지름 2점만 주어져도 됩니다. 이건 중요한 사실이야. 또 하나는 중심하고 다른 점 이렇게 2개만 주어져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3점보다 2점이 편할 거니까 2점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한 생각만 하면 되겠죠. 엄마 이해되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조선을 끊는다. 이쪽 도형도 뭐가 됐다고요? 원이 됐다고요. 이쪽 도형도 원이고요. 그럼 제일 쉬운 선은 어떤 선? 어떤 선? 중심과 중심을 잇는 선. 밑에다 그리볼게요. 밑에다가 이 선. 이 선을 긋게 되면 실은 이 점이 등분점이죠. 그 다음에 이 점이 등분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점도 등분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점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이게 위치는 알 수가 있겠죠. 여기랑 여기 이 점과 이 점의 등분점이 중심이라고요. 3대1 위치할 수 있고 됐어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 선은 쉬운 선 어디야? 선생님 첫 번째 중심과 중심을 잇는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접선. 두 번째는 접선. 이렇게 되면 지금 수레 점에 여가 있으면 이 점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은 당연히 또 등분점이 되겠죠. 근데 두 개가 어떤 관계야? 접선 관계입니다. 수직
수직. 그러면 닮은 비가 보인가요? 닮은 비가 보이나요? 그러지? 이때 몇이었어? 3대 1이었나요? 여기가 이렇게?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1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의 사이즈일 것이니까 닮은 비로 문제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치에 관한 문제는 원에서는 꼭 요 선을 구해봐야 돼요. 근데 잘 보이는 것이 있고 잘 안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 중에 제일 잘 보이는 선,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 중심과 점을 연결하는 선, 중심에서 점에서 접선, 얘를 그어보면 그 안에서 많은 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점 하나, 점 두 개 맞고 문제를 풀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중심 하나, 원 위 점 하나, 두 점이면 원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과 직선이 원하고 직선이 두 점 PQ에 대하여 OP, O는 원의 중심인가 보네요. 원이 있고요. 직선하고 교점이 이렇게 있어요.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 OP, OQ 수직이래요. 뭐야? 그럼 얘가 45도니까 1대 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겠네요. 그러면 뭐야 지금? 현의 길이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아까 그림 그렸잖아. 요거죠.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이죠. 현의 길이 나왔고 반지름 나왔으니까 이 거리에 대한 내용이지. 이 거리는 뭡니까 지금? 여가 루트 10이고 여가 뭐야? 2루트 10인가요? 맞습니까? 아니죠. 맞죠? 2루트 2니까 루트 20. 루트 20 2루트 5 여가 루트 5 여가 루트 5이면 여기도 루트 5 0,0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가 되게끔 A를 설정해달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XY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16S A 뭐야? A 값이 유치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을까요? 왜냐면 직선이 몇 개 나올 거야? 2개가 나올 것 같죠? 2개가 나올 거야. 기울기가 2 이내는 기울기가 2 이내는 뭐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근데 얘가 어쩐다? 대칭적으로 있겠네요. 대칭적으로 있겠죠? 중심 원점이니까. 그래서 X축과 Y축과 둘러싸인 부분 이 넓이하고 이 넓이는 똑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하라 이 말을 해도 된다 이거죠. 됐어요? 편한 걸로 구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는 이 거리가 나왔고 이 거리가 지금 직각이 된다 했으니까 좀 더 멀어져야 됩니다. 그림상은 약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가 90도. 오, 이것도 안 맞는데. 여튼간에 1대 루트 2의 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요 그림을 그려달라 하는 요구잖아요. 반지름, 그 다음에 수선 이거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죠. 여기가 90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다음 34번. 원하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입니다. PQ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근데 직선이 똑바로 안 나왔네요. 얘는 그래서 A로 묶어내면 X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Y는 0. 그래서 뭐가 보이나요? 점이 보이네요. 마이너스 2,4가 보입니다. 그러지? 마이너스 2,4는 이 원하고 어떤 관계냐? 원이 사이즈가 있고 반지름 6인 사이즈고 마이너스 2,4를 점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36보다 작으면 안쪽에 있습니다. 크면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얘는 집어넣으면 더 작습니다. 이 점은 어디에 있다? 내부에 있다 이거죠. 이 내부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가장 PQ 만나는 점이 이 점이야. 다시 말해서 이 점을 지나는 현을 그었다 이 말이겠죠. 현을 그었을 때 가장 긴 변과 가장 짧은 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모르긴 몰라도 가장 긴 변은 알죠. 가장 긴 변은 뭐야? 지름이죠. 이건 당연한 거지. 그럼 가장 짧은 변은 어디냐면 지름과 수직인 변입니다. 여기가 가장 짧은 변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구해? 지름은 뭐 답은 나왔을 거 아니야. 짧은 변은 중심과 중심 이 거리하고 반지름에서 이 길이 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로 마찬가지로 현에 대한 내용이니까. 아시겠죠?
다음 35번. 자, 그림과 같이 좌표 중심 원점이고 반지름 이렇게 행문에서 기울기가 n분의 1이고 n분의 1이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알았어. 기계가 너무 가글을 심하게 하네. 아우.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직선이 교점이 5개가 되도록 해라 이거죠. 말은 이제 그림적인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 직선이 태극 모양은 있고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직선이 교점이 5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고 그렇게 됐을 때 최소의 m은 자연수입니다. 기울기는 n분의 1이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n분의 1의 범위를 구하고 나서 그때 최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이고 그 상황 속에서 도형을 찾아달라 이 말이 되겠네. 그렇지? 그럼 5개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찾아야겠네요. 5개가 되는 상황은 현재 우리는 항상 직선을 어디서부터 그린다고? 얘기했어요? X축의 수직인 선에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려요. 알았어요? 교점 몇 개입니까 현재? 교점 몇 개야? 3개 지금 3개 계속 돌릴 거야. 어디까지 돌려야 바뀌어? 0 기울기가 0이면 얼마입니까? 3개 그걸 지나면 5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어떤 상황까지? 접하는 상황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지나면 3개 이거는 꼭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경계가 되는 부분이 m이 현재 기울기가 0인 것과 물론 n분의 1이니까 분모 0이 들어갈 수는 없는데 알겠어요? 0인 상황과 접하는 상황이 2개가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접하는 상황만 이제 알아내면 되겠네. 일단은 접하는 상황. 접할 때 기울기 아까 구했던 거 똑같네. 기울기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똑같은 거잖아. 얘가 2고 얘가 1이잖아요. 그렇지? 기울기 얼마다? 루트 3분의 1이다 이거죠. 그렇지? n분의 1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루트 3분의 1까지다 이거죠. 그죠? 역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m은 어떻게 된다? m은 루트 3보다 크다로 가겠죠. 역수니까 크다가 되겠죠. 근데 m이 어쩐다? 최소의 자연수니까 m은 얼마다? m은 얼마가 된다? m은 2가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그랬을 때 기울기가 m이 2일 때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죠. 2분의 1은 그래도 정수점이니까 2분의 1은 2점이네요. 그러죠? 2점이 될 때 넓이. 끝났네. 2, 1이네요. 바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우린 요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요것만. 요거. 그래서 도형이 쉬운 위치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 원하고 직선에 의해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하나, 둘, 셋, 4개야. 여기서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이 X축, Y축입니다. X축, Y축 보면 힘들어져요. 알겠어요? 그리고 2개의 직선, 원하고 직선을 한꺼번에 봐야 돼, 실은. 원하고 직선을 한꺼번에 봐야 됩니다. 직선이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추가했습니다.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추가를 시켰어요. 추가를 시켰었더니 또 면이 쪼개지겠죠. 면이 쪼개지겠지.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총 몇 개가 나와야 돼? 7개가 나와야 됩니다. 7개 영역. 됐습니까? 자, 우리가 새로운 선을 추가하면서 뭐가 달라지는 문제야. 선을 또 추가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이게 달라질 때는 어떻게 개수를 세는 게 좋냐면 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변화. 무슨 말이냐면 면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그었어요. 평면이 하나 있었는데 선을 그었어. 몇 개로 됐어? 2개가 됐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선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 추가시켰어요. 몇 개가 됐어? 두 개? 네 개? 네 개? 네 개 하면 안 된다고. 뭘 생각하라고? 변화를 생각하라고. 원래 이렇게 있었어요.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선을 하나를 그었다고. 뭐 어떤 변화가 있었냐 이거지. 하나를 그으면서 두 개가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원래 하나가 어쨌다? 하나가 추가가 됐다 이거야. 변화잖아, 변화. 원래 있었던 애가 있고, 알았어요?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면 수요로 넘어가면 그런 생각을 해야지. 누적적인 내용은 변화 상황입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됐다고? 1 더하기 1이 됐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거지. 이렇게 있었던 애가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러지? 손을 이렇게 그었더니 몇 개가? 몇 개가? 두 개가 늘었지. 이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얘는 그전에는 하나가 늘었고 이제는 두 개가 늘었을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그어볼 거야. 그럼 몇 개가 늘어? 뭐만 보면 돼 이제. 딴 데 볼 필요 없지. 딴 데 볼 필요 없지. 선을 그어지는 부분 위치만 보면 되겠지. 그러지? 몇 개가 늘었어? 왜 세 개가 늘었냐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이 세 개 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면의 개수를 두 군데로 쪼갰다 이 말이야. 만나는 면이 세 면이잖아. 그래서 세 개가 추가된 거야. 그 면을 쪼개니까 반은 아니지만 두 개로 쪼개니까. 그 다음은 그거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제. 만나는 뭘 생각하라고? 면을 생각하라고요. 면이 몇 개랑 만났어? 면하고 몇 개가 만났니? 네 개가 만나서 네 개가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영역을 면을 쪼개는 내용에 대한 내용에는 이 내용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걸 이해하면 문제가 좀 더 쉬워질 거다 이거야. 에? 알겠어요? 선을 내가 몇 개 그어볼게요. 자, 현재 이면은 몇 개가 원래 몇 개였죠? 4개였습니다. 원래 4개 했어요. 현재 여기다 그었더니 몇 개가 된 거야 현재? 몇 개가 추가됐어? 2개가 추가됐어. 우리가 원하는 데는 아니야. 그걸 세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4개가 추가됐어. 이게 보여야 돼 빨리. 그래야 다른 것도 빨리 셀 거야. 지금 보이니까 누구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는 거지. 안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음연하고 만났습니다. 4개가 추가된 거야. 그럼 답은 없네 현재로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2개 추가한 없지. 그러지 않는 부분이 있겠네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뭔가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네요. 이런데 한 군데 또 한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보이나요? 이 점 보여? 그 다음에 이 점 보이겠죠? 그 다음에 접하는 부분 나오겠지? 이 4군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됐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된가요? 면 하나가 만났어요. 이 점은 이렇게 접혀버린 거죠. 가로지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늘었고 여기서 하나 늘었고 여기서 하나 넣은 거죠. 3개가 늘었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죠? 맞아요? 두 번째 여기 이제 여기 보이나요? 쉽게 보여? 뭐가 보여야 돼? 선생님 말했지. 여가 보여야 돼 이렇게. 응? 이 접선은 좀 안 보여 여기는 해.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 됐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만 찾으면 되겠네요. 보인가요? 보여 안 보여? 또 보인가요 여기?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은 K값은 4개가 되겠다. 초딩 문제입니다. 초딩 문제예요. 다음 원위로 움직이는 점, 이 원위로 움직이는 점 P. 그 다음에 P를 해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긋다 보니까 이 원하고 어쩐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이거지. 만나도록 해달라는 것은 안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이네. 그러겠지? 승준아, 그 위에 책상에 있잖아. 안 만날 수도 있어. 됐어요?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그래서 P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럼 접선이 이렇게 되니까 만나 안 만나? 안 만나겠지. 그치? 우리는 이 상황을 가지고 원을 돌려버리면 이 접선이 돌아가겠지. 이 접선 그대로 놔두고 돌려버리면 접선도 돌아갈 거 아니야. 붙어있다고 생각하면 원을 돌렸다 싶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돌리다 보면 어쨌든 어느 순간 만나게 되겠지. 첫 번째 만나는 것은 접선이겠죠. 됐어요? 계속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다가 계속 돌리면 어떻게 돼? 이제 하나가 만나는데 또 이게 또 접선이 되네요. 그거 지나면 이제 만나지 않는다 이거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냐면 이쪽에서 접하는 상황 하나, 이쪽에서 접하는 상황 하나. P라고 보면은 좀 좁긴 하지만 이 부분이네요. 그러지? 자, 이 선을 공통 외접선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고 이 선을 공통 내접선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는데 현재는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하고 얘 느낌은 다르니까 이름은 기억해서 바깥쪽 둘 다 바깥쪽 공통 외 얘를 안쪽 사이로 지나갔죠. 공통 내접선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으면 요놈 길이에 관한 문제, 도형적인 성질에 관한 문제였으면 도형에 대한 내용이었으면 도형적으로 풀 거야. 이렇게 수직, 중심 연결, 사다리꼴, 수직 연결하면 피타고라스. 알겠습니까? 됐어요? 기울기에 관한 내용이었으면 어떻게 풀었을까요? 기울기에 관한 내용. 접선이 나왔을 때 기울기를 접점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 접점이 어딘지 모르잖아 지금. 자, 이 선은 우리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점 위치 알아 몰라? 몰라. 여기도 몰라. 하지만 이놈의 기울기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항상 우리는 접한다고 하면 이게 수직 조건이고 수직 조건이지. 접선을 구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야? 중심에서 거리를 이용한다고. 이게 원론적인 내용이야. 무조건 직선하고 중심에서 거리를 문제를 풀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그것보다 좀 더 빠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야. 직선을 나는 이렇게 놓고, 봐봐. 이렇게 놓고 중심이 있으니까 반지름 나왔으니까 거리 하면 시간이 나오겠고 중심이니까 거리 나오니까 시간이 나오니까 연립방지 풀 수 있습니다. 꽤 복잡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하나가 뭐냐면 이 접선하고 평행한 선을 중심을 지나게 긋습니다. 중심은 어떤 중심이든 관계가 없어요. 평행한 선을 어딜 지난다고? 중심을 지나게 긋는다고요. 두 개의 선 어떤 것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아까 빨간 선을 AX 플러스 B로 놨잖아요. 그러면 이 선은 이제 그렇게 안 놔도 되겠네. 왜? 한 점은 지나니까 기울기만 남아있죠 이제. 이 문자가 하나를 줄겠네. 얘를 이용도 마찬가지 여기 지나는 거니까. 둘 중에 쉬운 걸 이용하면 된다고. 뭐 현재 문제에서는 어떤 게 쉬워 보여? 이게 좀 더 쉬워 보이긴 해. 관계는 없지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을 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되겠죠. 이 선을 했으면 여기서 이 선을 썼으면 요걸 지나서 이용했으니까 요걸 갖고 얘기하면 되겠지. 이게 이 선하고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의 차이, 반지름은 1이네요. 요 거리가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되겠다. 단지 위치는 1이 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것은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다는 사실이야.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도 있다 이거야. 요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접선이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중심을 지나는 평행한 선을 그어보면 도형이 쉽게 보이는 애들이 있습니다.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 얼마야? 2. 이 반지름 얼마야?
얼마야? 1. 그럼 이거는 숫자가 왜 저래요? 저거 7이 5로 바뀌어야 돼. 7은 5로 바뀌어야 되고 나가고 바뀌었어? 오고 너희들은 바뀌었잖아. 현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 1. 1이니까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 거리가 1이잖아요. 이 거리가 1이지. 그럼 이 거리는 얼마야? 1이 돼야겠죠. 그림이 엉망해서 그래. 알았어요? 그림이 비율이 안 맞아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알겠나요?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 공통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 요거를 요 점과 요 점을 거리를 접점 거리라 합니다. 거리 기울기 같은 경우는 도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고. 도형으로 해? 마찬가지죠. 공통 내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 내접선. 이 선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랑 평행이면서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으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건 요놈의 기울기니까. 기울기니까 요놈을 이용하면 여기서 거리가 얼마? 이제 얼마겠니? 3이 되겠죠? 2이고 얘가 2니까. 그러면 기울기는 구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질문이 접점 A를 원하고 있습니다. 접점 A를 원하고 있어. 이 점의 좌표야, 좌표. 좌표는 도형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좌표는. 그러지 식을 넣어라 이 말이겠죠. 이게 문제가 좌표구나 식으로 풀란 소리구나 이런 생각하고 가야 돼요. 길이구나 도형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럼 한번 선을 그어보고 도형을 해결 안 되면 식으로 넘어간다. 알겠죠? 도형 문제냐? 뭐냐? 좌표 문제냐? 알겠어요? 먼저 접근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이 A 좌표에 관한 문제니까 무조건 식으로 풀어야 답이 나와. 도형으로는 좌표는 안 나옵니다. 그림도 엉망인데. 알겠어요? 그래서 식으로 써가지고 어떤 식입니까? 자, 접점이 A, B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 AX 접선의 방정식 BY 4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 점은 뭐야? 원 위의 점. 우리가 놓치는 거 항상 놓치는 거 뭐? 도형 위에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식에다가 어째? 대입을 한다. 이게 1번입니다. 요것 때문에 놓치는 경우 많아요. 뭐가 없네? 하는 이유는 얘입니다. 문자가 2개 나왔으니까 식이 2개 필요하겠지. 하나 나왔다 이 말에 이제 식 하나씩 나왔고 이 접선하고 이제 이 접선이고 당연히 이 거리가 얼마가 나와야 돼? 1보다 더 작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면 6,0이니까 6,0에서 이 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6a 끝. a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절대값 하는 거겠지. 얘가 얼마보다? 1보다 더 작으면 되겠다. 등호는 마이너스 4. 절대값 있어야겠네요. 절대값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보다 더 2점이니까 작다가 맞겠네요. 여기서 그러면 식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서 뭐가 있어? 이것이 있죠. 이게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A만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근데 접선이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대칭적으로 이쪽도 있습니다. 양쪽. 여기. 다시 말해서 이쪽에 A가 있고 이쪽에 A가 있는데 X좌표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X좌표가 나오고 아니고 Y좌표가 나올 수도 있겠지. Y좌표 나온 것은 X좌표를 구하면 Y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X축, Y축, 직선. X축, Y축, 직선. X축, Y축, 직선. 기울기가 음수이고요. 3, 4. 이 정도의 느낌이네요. 이 정도 3, 4 이런 느낌이네요. 세 개 모두 접하는 원 중에서 원들이 많은가 보네. 그러지? 원 중에서 반지름 길이가 가장 작은 원과 가장 큰 원. 도대체 몇 개가 나오는데 도대체 이 말이 나오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지. X축, Y축 세 개의 직선을 모두 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만 보이는데. 그러지? 그거 외에도 있다 이 소리네. 그러지? 선생님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하면 무엇을 그려야겠죠?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를 그려야 됩니다. y는 x, y는 마이너스 x. 얘는 기울기가 좀 안 보이니까 좀 더 오버해서 그려볼게요. 좀 더 오버해서 그려볼게요.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중심이 있다고요. 여기 위에 중심이 있으면 이제 x축, y축 동시 접하는 것은 쉽게 그릴 수 있고 이제는 요 직선만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지? 내가 여기 지금 영역이 몇 군데야? 하나, 둘, 셋, 넷, 뭐야, 맞네. 7군데인가요? 총 영역이 7군데야. 7군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지. 그러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이쪽에다 한번 그리면 된가 안 된가 생각해봐 있죠. 이 중심이 이렇게 해서 점점 멀어지다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다 보면 여기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심에서 사이즈 키우다 보면 점점 멀어지니까 접할 수가 있겠죠. 이 점 아니야. 접점은 상관없어. 이쪽도 얘는 사이즈가 큰 놈을 줄여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줄여오다 보면 접하는 상황이 있겠죠. 여기는 접하면서 이렇게 가면니까 만날 수가 없네.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여기 사이즈 키우다 보면 접하는 상황이 있겠죠. 여기 교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가다 보면 사이즈 키우다 보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이쪽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왜냐면 동시 접해야 되니까. 그 접할 수가 없게 되겠네요. 이쪽 영역을 말하고 선생님은 이쪽 영역을 말하고 있어요. 얘를 접하면서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렇게 y축을 접할 수가 없어요. 그릴 수 없는 데가 지금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영역이고 그릴 수 있는 데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없어. 여기요. 여기도 못 그립니다. 네 개를 그릴 수 있네요 지금. 알겠습니까? 아니 이걸 빨리 판단하는 게 좋아요. 나는 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면 어떻게 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그러지? 그럼 우리는 식으로는 어떻게 풀어?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좌표가 지금 사분면에 따라서 다르잖아. 사분면에 따라 달라요. 그러지? 그러면 생각을 지금 x 뿔마 a 제곱 플러스 y 뿔마 a 제곱은 a 제곱할 거니까 일단 놔둔 거고. 중심에서 반지름이 지금 a로 절대값 a로 결정이 돼 있고 그러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5분의 a 4a 와우 중심이 뿔마 a 4개죠. 뿔마 A 4개잖아. 그러면 4a가 아니라 뿔마 A 뿔마 3b 마이너스 12의 절대값이 뭐가 똑같아? a가 돼야 되겠나 이거죠. 여기 b가 아니라 a네요. a가 되겠죠. 지금 그럼 5를 넘기면 얘가 지금 와우 4개를 다 해봐야 된다 이 소리밖에 안 되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필요하겠네. 그림을 갖고 여기가 가장 클 거다. 어디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되냐면 중심에서 가장 멀어진 놈이 가장 큰 놈이고 가까운 놈이 제일 작은 놈이야. 그려봤더니 제일 작은 놈은 여기에 있고 가장 큰 놈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러면 여기가 다 플러스로 풀었으면 답은 나올 수가 있겠죠. 왜? 여기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나머지 그려보면 얘는 이 정도에 있어. 얘도 이쪽도 이 정도에 있다고. 얘만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그림으로 얘가 제일 가깝고 알겠나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러스에서 답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네요. 알겠죠?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심하라. 물론 이 문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접하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자 이런 말이야. 그러지?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나왔을 수도 있잖아.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말 그대로 모든 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모든 원의 반지름. 그러면 현재 4개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다행히도 이쪽하고 이쪽은 안 나와요. 이게 여기가 나왔다는 것은 부호가 같을 때 두 군데. 이쪽하고 이쪽이 나왔다는 것은 부호가 다를 때 두 군데. 이게 뿔뿔하고 여기 뿔뿔하고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뿔마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뿔마 하면 이쪽하고 이쪽 동시에 나와. 아시겠죠? 얘를 부호를 생각 안 하면 뿔마나 맞불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이해됐어요? 그것만 해도 된다 이거지. 4번 다 안 하더라도 2번만 하면 되겠다 이거지. 우린 세 번 한 거니까요. 이 그림을 얼른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겠죠. 예? 예? 어차피 마이너스여도 y는 x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부호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a, a가 적어놨네. 마이너스. 계산하다 보면 모순점이 발생하겠죠. 야, 뿔뿔 너 말대로 하면 여기서 여가 뿔뿔이 있잖아요. 뿔뿔 봅시다. 그러면 뿔뿔 하면 얼마입니까? 7a-12는 뿔마 5a가 되겠죠. 그 다음 마마 하면 마마마는 뿔뿔 플러스 7a 플러스 12는 뿔마 5a가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돼? 근데 얘를 그대로 놔두고 자 이쪽을 7a를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7a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그럼 이쪽이 뭐가 남습니까? 마이너스 7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7a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a 여기가 마이너스 2a 그럼 여기가 뭐가 남습니까? 음수가 더 벌어지면 되지 지금? 얘는 음수가 더 벌어지잖아. 지금 요놈은 뿔뿔을 한 거고요. 얘는 마마를 한 거야. 마마를 했더니 봐봐. 현재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어? 마마가 지금 마마라고 생각하고 풀었잖아. 마마라고 풀었는데 마이너스 나온 게 이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다고 A라고 하고 풀지 않아도 관계는 없겠네요. 가은이 말이 맞아요. 그냥 A,A라고 생각하고 뿔만지 모르고 그냥 푸는 거야. 뿔만지 모르고 풀었다고 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요거 하나만 풀어도 된다 이거죠. 이거 하나만 풀면 7A에서 뿔마 5A가 12가 되고 2A가 12가 되는 경우고 12A가 12가 되네. A가 6하고 A가 1 이렇게 나왔네요. 두 가지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됐어요? 두 가지만 하면 이쪽에서 하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나온 거고 뿔마 그래서 두 가지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예, 중심이 y는 x 위에 있는 점 하나 a, y는 마이너스 x인 점 하나 a, 마이너스 a 두 개 하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어요? 알고는 있어야겠죠? 이 문제는 이제 요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답이니까 한 번만 하면 되겠지만 여기까지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은 엄밀히 하자 보면 알겠죠? 다음 44번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는 다각형이 우리가 아는 도형이 아니야. 아는 도형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아는 도형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아는 도형은 우리가 아는 도형, 기본 도형들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도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쪼개는 방법이 있고 합쳐서 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문제는 이러한 도형을 그리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사다리꼴에서 삼각형을 빼면 돼요. 최대가 되려면 삼각형이 최소가 되면 되겠죠.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은 P를 움직여서 최소가 되는 상황은 어디다? P가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이쪽. 어딘지는 모르겠네. 근데 뭐야? 현재 CD는 안 움직이고 P가 움직이면서 뭐가 달라져? 높이만 달라지고 있네요. 높이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우리 어떤 선을 그어봐야 돼? 평행선을 긋는 거죠. 평행선을 그었을 때 접할 때입니다. 이 상황이야. 이 상황. 그러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 직접 높이는 구해야 되겠지. 그럼 높이는 얼마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어떤 길을 원하고 있어?
이 길이를 원하고 있죠. 이 길이.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 직선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빼면 되겠죠. 왜? 요거랑 요거랑 어차피 평행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심에서 이 길이 거리 구하고 식은 세워야겠죠. 됐어요? 식은 내 맘대로 세워도 됩니다. 원점을 불편하면 요 직선이 불편하면 원점을 1이 잡고 직선이 쉽다 생각하면 원점을 1이 잡고 그러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야 지금? AC는 AB예요. 반지름 1인 원이고요. AC는 요거는 AB의 절반, 얘가 1이네요. AB는 BD는 이놈의 2분의 3배, 요거는 3이 되겠네요. 얘가 두 칸이 기울기가 1입니다. 기울기가 1이에요. 얘가 한 칸이고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인 도형은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연장해보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러죠? 기울기가 1이고 지금 이 거리가 얼마야? 1이죠.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얼마? 1. 바로는 못 구하네요. 그러면 중간에 잘렸으니까. 그림을 잘못 그렸네. 얘가 1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45도잖아요. 그럼 45도니까 여기네. 여기. 그림 우리는 수직이라 여가 수직이라고 지금 그린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여기라고 여기.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야 지금 좀 비율적으로. 그러잖아. 지금 45도잖아. 얘가 45도잖아. 45도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45도라고. 그럼 여기도 뭐야? 45도잖아. 1이니까 얘가 45도. 그럼 여기도 45도 얘가 직각이 된다고. 길이가 쉬운 길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루트 2가 되니까 이게 루트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쉬운 좌표니까 도형을 바로 푼 겁니다. 기울기가 1인 것은 이렇게 푸는 것이 빨라요. 그냥 식 세우는 것보다 1대1 B로 풀어버리면 그냥 바로 나와버립니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